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 지금까지 거쳐온 과정만큼이나 참 길고 험난해 보입니다. 다음 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돼 방역 조치는 대폭 완화되는데 현실은 여전히 가시밭길입니다. 대구는 확진자가 연일 100명을 넘어서며 확산세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방역과 일상 회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그나마 집중해온 방역마저 놓치는 건 아닐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첫 소식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동구에 있는 교회 한 곳이 폐쇄됐습니다. 이 교회에서만 30명, 교회 확진자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28명 등 58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받아 누적 확진자가 72명으로 늘었습니다. 서구 요양병원에서도 9명 더 나와 누적 76명이 됐습니다. 북구교회와 주간 보호시설에서 4명 나오는 등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영시 기준 117명, 이틀 연속 100명대 확진자입니다. 경북은 김천에서 초등학교 관련 13명, 구미 8명 등 10개 시군에서 42명이 나왔습니다.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단계적 일상 회복은 계획대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12명, 행사나 집회는 99명까지 허용됩니다. 식당이나 카페, 노래방, 목욕장은 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도 밤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당초 11월 10일부터 시작하려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종사자나 입원 환자 8,500여 명에 대한 추가 접종은 11월 1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확진자의 재택 치료입니다. 70세 미만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에게 적용합니다. 현재 자가격리처럼 완치 때까지 집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치료에 준하는 의료행위는 의사나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진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한 3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방역 당국은 전 국민의 30%가 여전히 백신 미접종자이고 상반기에 접종을 마친 고령층과 소아청소년층 확진자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방역 상황이 안전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유행의 장기화로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어 높아진 예방접종률을 기반으로 확진자 증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겨울철로 접어들며 바이러스 활동은 활발해집니다. 하지만 일상 회복을 위해 방역 규제는 하나둘 풀리고 있습니다. 확진자 급증세 속에 일상 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감염 위험은 훨씬 높아진 겁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실내 환기 같은 개인이 지켜야 할 기본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11월 5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결정이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명의 후보들은 국민과 당원들의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죠. 그런데 판세를 보면 지지율이 출렁이고 당심까지 흔들리는 조짐을 보여 누구도 승리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정치권 소식 김철우 기자입니다. 요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주윤 야홍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낮에는 윤석열 캠프, 저녁에는 홍준표 캠프를 찾는다는 말로 두 후보의 2파전 구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연령별로 당심이 갈라지면서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년 대선 직후 지방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에서 대부분 국회의원이 겸직하고 있는 당협위원장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때입니다. 윤석열 경선 후보 진영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80여 명이 몰렸습니다. 지방의원들을 비롯한 당원들의 지지 선언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재직 시에 그래도 현 살아있는 정권에 맞서서 이렇게 처신하시는 것을 보고 그래도 정의롭고 좀 더 우리 대한민국 잘할 수 있겠다는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 한쪽에서는 20, 40대 당원과 대구의 상당수 당원들을 중심으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줄세우기라는 구태로는 선거에 이길 수 없고 결국 민심을 잡아 여당의 이재명 후보를 상대할 책임자는 홍준표 후보라는 겁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대선에서 맞붙게 되셨을 때 정책적으로 과연 더 차별성을 띌 수 있을까, 좀 더 또 힘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좀 그런 의문도 들고 해서 27만이라던 국민의힘 당원 수가 불과 몇 달 만에 2배가 늘어난 것도 후보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남은 일주일 동안 누가 민심의 흐름을 자신에게 끌어올 것인가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는 마지막 관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지역대학 위기와 관련한 연속 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취재진이 대학에 지원되는 금액을 분석해봤더니 수도권 대학이 지역 대학보다 2~3배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역 대학들이 낮은 평가를 받는 원인이 되면서 악순환에 빠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역 대학 육성은 그저 말뿐이었을까요?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의 한 대학교 운동장입니다.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지만 관리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학교는 2010년 초부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제한되면서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학년 내려갈수록 점점 이제 수가 많이 없어서 거의 20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재작년이나 작년까지만 해도 4개가 5개 있었는데 지금 간호학과랑 사회복지학과 지금 2개밖에 없는 걸로. 2019년 정부가 전국 대학에 지원한 돈은 12조 원이 넘습니다. 이 중 학자금과 국공립대 경상비를 빼면 수도권 대학과 지역 대학에 각각 2조 6천억 원 정도씩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 수보다 지역 대학 수가 2배 정도 많은 만큼 지역 대학 한 곳에 돌아가는 지원금은 수도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수도권 대학이 지역 대학보다 3배 정도 더 많이 받습니다. 지역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예산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권 대학에 지원된 예산 중 지역 대학 육성,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예산은 고작 4% 정도. 대구의 대학생 1명에게 배정된 금액은 1년에 14만 원, 한 달에 10,000원 수준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그런 논의들이 지금 되고 있고 국회에도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지역 혁신이 자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속할 수 있는 상태까지 저는 한 10년 정도 보거든요. 연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좀 차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정부 지원이 적다 보니 지역 대학들은 대학 평가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다시 정부 지원을 적게 받도록 해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재정 지원 기준에서 고평가를 받으려면 지역 대학들은 사실상 정원 감축밖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 입학생은 갈수록 줄어들지만 수도권 대학 집중 현상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의 고사를 막기 위해서는 전국의 모든 대학이 일정 비율로 정원을 같이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저는 권역별로 골고루 조금씩 아무리 그 상위권에 있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정원을 좀 내놓고 대학이 한 대학이 없어지게 되면 그 지역 경제가 망합니다. 근데 사실은 조그만 지역에 있는 대학들일수록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런 대학이 살리도록 하려면 모두 다 정원을 조금씩 내놔야 되거든요. 지역 대학 위기는 지역사회 소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위기감이 줄어들면서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업들의 수출이 크게 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 낙관할 때가 아닙니다. 물가와 금리가 동반 상승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받는 압박이 더 클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물 가공업을 해 중동으로 수출하는 대구 기업입니다. 해마다 300억 원이 넘는 수출액이 코로나19 대유행이 휩쓴 지난해 3분의 1 이하인 80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액이 160억 원까지 회복됐지만 경영 사정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에너지값과 물류비 상승으로 비용이 40% 오른 데다 최근 금리마저 상승하면서 오히려 적자가 예상됩니다. 작년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을 메꾸기 위해 빌린 운영 자금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더 빌려야 할 처지입니다. 해상 운임부터 해서 엄청난 석탄 가격 인상에 대출 이자까지 전부 인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또 어려움을 겪게 돼 있습니다. 과연 이게 버틸 수가 있느냐? 중소기업연구소가 최근 국내 외부 감사를 받는 전국의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 2만여 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물가 상승률이 1%포인트 오를 때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감소폭은 0.27%포인트로 대기업의 0.09%포인트의 3배나 컸습니다. 순이익 역시 중소기업의 경우 0.26%포인트 감소하는데 대기업의 순이익은 오히려 0.02%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은 제품 가격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원자재 물류비 상승세 속에 물가 압박에 부동산 대출 규제 등으로 기준금리까지 오르면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올라갈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영업이익 대비 이자 비용이 8.45%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량 중소기업과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취약한 산업군에 속한 중소기업들을 우선 지원하는 등 정책 자금의 효율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하고 탄소 중립에 대한 요구가 늘면서 추가 원가 상승이 예고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대구 팔공산으로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마치 한 폭의 풍경화처럼 울긋불긋한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죠. 직접 보면은 그 감동이 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도 평년 기온을 되찾으면서 가을볕이 따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교차만 조금 주의하시면서 깊어가는 가을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날씨 소식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팔공산이 알록달록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언제쯤 가을 옷을 입나 싶었는데 이렇게 울긋불긋 단풍이 예쁘게 졌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첫 단풍이 시작됐고요. 단풍은 빠르게 번지면서 11월 초면 모두 물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 발표한 2021 단풍 절정 예측 지도에 따르면요. 우리 지역의 대표산이죠. 팔공산의 절정은 10월 23일인데요. 팔공산의 첫 단풍이 10월 22일에 나타나면서 올해는 당초 예상보다 좀 늦어진 셈입니다. 산림청은 지구온난화 때문에도 앞으로 단풍의 절정 시기가 연평균 0.4일씩 늦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상청 자료를 보시면요. 여름은 20일 정도 늘어났고요. 겨울은 22일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길어진 여름과 짧아진 겨울은 단풍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많은 분들이 찾는 대구와 경북의 단풍 명소를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저희의 대표 대구의 명산이죠. 팔공산이 있고요. 청송에는 주황산, 안동에는 안동댐 은행나무길이 있습니다. 또 반시축제와 함께 운문사의 단풍 절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청도로 떠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주말 날씨 한번 살펴볼까요? 토요일 대구와 경북은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8도, 상주 6도, 영주 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가을볕이 기온을 올리면서 대구 18도, 포항 19도, 영천 18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최저 기온 3도에서 11도 분포, 낮 기온은 17도에서 22도 분포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 예상됩니다.
다음 주도 이번 주와 비슷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요. 다만 10도 이상의 일교차는 계속해서 벌어지니까요. 체온 변화에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국가장 기간에 술이 포함된 저녁 식사 자리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같은 날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대구시 한 간부 공무원은 지난 27일 저녁 외부 인사 등과 외부 식당에서 간담회를 한다며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모임 자리에서도 술이 제공됐는데 정확한 참석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장이 정해진 날 공직자에게 자체적으로 행사 자제 지침을 내린 대구시가 권영진 대구시장에 이어서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또 다른 술자리가 확인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대구 시립희망원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어제 제19차 위원회를 열고 대구 시립희망원 인권 침해 사건 등 241건에 대해서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윤모 씨는 1986년 경찰관에 의해서 대구 시립희망원에 강제 수용돼 일주일 뒤 가톨릭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불법 감금돼 폭행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진실 규명을 신청했습니다. KT와 함께 KBO 리그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가 오늘부터 리그 1위를 건 운명의 2연전을 펼칩니다. 리그 잔여 일정을 2경기만 남겨둔 삼성은 오늘부터 이틀간 창원 NC파크에서 NC 다이노스와 펼치는 마지막 2연전에서 리그 우승을 위해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삼성이 2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다면 KT 경기 결과에 따라서 단독 1위도 가능합니다.